안녕하십니까. 저는 뛰니까 살맛 납니다. 저자 이종욱이라고 합니다. 작년 1월에 한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32년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은퇴 후에 금융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회취약계층,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다 보니 마라톤을 매일 15km씩 달리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제가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2007년도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2008년도에 제가 뇌출혈이 왔습니다. 나름대로 재활을 열심히 해서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복직도 좀 일찍 한 거죠. 한 19년 정도를 직장생활을 하다가 한 번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근무를 안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에 제가 복직 신청을 좀 일찍 했습니다. 일찍 하고 다들 아시지만은 잦은 야근을 할 것이고 몸이 좋아지니까 술을 또 먹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몸이 또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뇌출을 왔을 때는 빨리 회복을 했는데 괜찮겠지 하고 또 술을 하고 포금을 해가지고 덜 나섰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우연히 산책을 하다가 맞은편에 오는 분이 달리기를 하고 있길래 내가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기안84 방송을 저도 봤고 그 8.15 기념으로 달리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참 방송의 힘이 크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마라톤을 8, 9년 전에 할 때만 해도 사실 뛰는 사람이 없었었거든요. 거의 산책로나 이런 데 보면 주로에 보면 지금은 체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뛰면은. 그래서 그 방송임이 일단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마라톤의 매력이라고 하면 일명 스포츠의 마약이라 할 정도로 도파민이 나옵니다. 분비가 돼요. 도파민 분비가 되는데 처음에 뛸 때는 많이 힘듭니다. 호흡도 힘들고 지금도 뛰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호흡이 가빠요. 근데 그게 좀 뛰다 보면은 또 안정화됩니다. 자동으로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제 안정화되고 그 시기만 잘 넘기면은 마라톤 완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km도 못 뛰었던 저고 뇌출혈도 왔었고 그랬던 제가 뛸 수 있었던 거는 좋았기 때문에 뛰어보니까 좋았기 때문에 계속 뛰게 되고 지금도 은퇴하고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왜 좋아할까요? 그만이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좋다는 얘기잖아요. 마라톤 중독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과하게만 하지 않으면 몸에 무리도 없고 무릎에 연골이 나간다 그리고 오래 못 산다 하지만 뛰어보지 않고 하시는 말씀드립니다. 뛰어보시면은 가능하고 근데 뛰었는데 부상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근력보다 무리하게 뛰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좀 천천히 500m, 1km 이래 뛰지 말고 처음에는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풀코스를 뛰고 있으실 겁니다. 그건 제가 뛰어봐서 잘 압니다. 통증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알잖아요. 일단 뛰다 보면은 아니면 걷다 보면은 그럴 때는 페이스를 늦추는 겁니다. 내가 남들 보이기 위해서 요거를 계속 뛰어야지 누가 보니까 이게 아니라 보폭을 줄이고 보폭을 길게 하면 힘들거든요. 보폭을 넓게 하면은 보폭을 줄여서 천천히 뛰다가 이것도 힘들어 그러면 걸으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너무 급해서 부상이 오는 거거든요. 다치거든요. 본인의 아까 안 맞게.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걷다가 뛰다가 오늘은 1km, 내일은 1.1km, 모레는 1.2km. 그러면서 땀이 약간 송울송울 맺힐 때까지 뛰시는 게 좋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이 걷는 거잖아요. 기본이. 근데 걷기만 해서는 근육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함입니다. 조금 하고 말고 이러면은 본인의 건강에 절대 도움이 안 되고요. 아까 마라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좋아서 한 거지 시세 민원이 와서 한 거지 언젠가는
본인들도 그 꾸준함만 갖춘다면은 아 이렇게 좋은 운동이 있었나, 그렇게 제가 뭐 책도 뭐 예찬론자로 해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좋다고 해서. 진짜 한번 해보시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처음에 시작한 게 뇌출혈이 와서 이제 저한테는 지금은 돌이켜보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마라톤이 저한테는. 네, 절친이죠. 근데 제가 마라톤 한 계기는 뭐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뇌출혈로 회복을 하려고 산책로를 이제 걷다가 맞은편에서 이제 뛰어서 오시는 젊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마다 제가 4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도 젊었죠. 그래서 저보다 젊은 분이 뛰어오길래 아, 나 저거 한번 뛰어볼까? 근데 과거에는 제가 좀 마라톤 뭐 대회나 이런 거 보면서 아, 저 지루한 운동을 왜 하지? 저 힘든 돈 주고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랬던 제가 그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절 인연이 온 건지 몰라도 마라톤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세게 안 뛰고 그냥 1km, 뭐 2km 이렇게 뛰다가 뭐 10km를 뛰게 됐죠. 마라톤이 좋은 점은 일단은 가성비가 좋다. 근데 물론 이 하프 뛰고 뭐 풀코스 뛰면은 신발 좋은 거 산다고 하잖아요. 그 누가 뭐 유튜브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 달리기 하는데 돈 안 들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페이스를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뭐 남들 시선에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 건강을 해보자 이런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거에 맞게, 내 건강에 맞게 뛰면은 집에 있는 신발 신고도 저는 뛰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하프나 풀코스는 기왕이면 부상 안 하려고 해야 되니까 그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 쿠션화 레이싱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신는 거는 데일리화 이런 거 뭐 조깅화 정도 있으시면 그거 요새 신발 뭐 2, 3만 원짜리도 가볍게 나오는 거 많이 있잖아요. 물론 긴 시간, 아까 말씀드린 긴 시간 말고 짧은 시간 10km, 5km 건강에 좋은 달리기를 하려면 굳이 뭐 신발은 그냥 몇만 원짜리 사도 충분하다. 옷은 집에 있는 옷 입고 뛰면 되고, 좀 더 내가 더 욕심이 생긴다 그러면 싱글렛 사서 입고 다니면 될 건데, 그것도 뭐 크게 안 비싼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 러닝 붐이 있어서 본인 산책로나 주로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반팔티 입고 그냥 본인 집에 있는 옷 입고 달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도 되게 훌륭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꼭 갖춰서 입고 다니는 것보다는. 저는 뭐 뇌출혈로 인해서 건강을 완전히 잃을 뻔 했던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는 절실했죠, 건강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건강에 대해서 나는 안 절실하고 지금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저처럼 질병이 올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거를 제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게 됐어요, 고민을 하다가. 근데 점심시간 이용이라든지 아침 출근할 때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을 가볍게 입고 와서 그냥 가볍게 뜁니다. 아주 한여름이 아닌 이상. 근데 출근이니까 너무 땀 배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뛰면서 한 30분 정도를 뛰어서 가고, 또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도 어떨 때는 우리가 아침을 좀 많이 먹고 왔을 때는 점심시간이 그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먹지, 그럴 때는 오히려 먹지 말고 동료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같이 먹는 동료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든지 해서 운동한다는데 동료들이 뭐 말리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옷을 가볍게 출근할 때 가지고 오시든지 하셔서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고, 뛸 때 땀이 나니까 뭐 반팔티나 반바지 정도 준비해 오셔가지고 그냥 뭐 탈의실이나 뭐 화장실 이런 데서 갈아입고 1시간 정도의 우리 식사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그 주변에 보면 산책로라든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없다 그러면 그 회사 안에 뭐 계단도 있잖아요. 계단 이용해도 되고요. 그거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든지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뛰고 와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가볍게 몸을 씻어주고, 무리하게 뛰지 말. 왜냐하면 땀이 많이 채이면 또 주변에 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냥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거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보다는 운동을,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굳이 먹을 필요 없고, 중간에 진짜 배고프다 그럼 물하고 견과류 정도만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먹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저녁에 좀 또 점심 때 운동해 줬으니까 저녁에 좀 먹어주는데, 그 대신에 저녁은 7시 전에, 물론 또 회사 다니다 보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8시가 넘어간다 그러면 조금만 드시고, 만약에 8시에 식사를 한다 그러면 3, 4시간 후에 잠을 자라. 그래야 뭐 나이 들면서 이제 배도 나오지 않게 되고, 그게 또 뭐 몸에도 좋고, 일단은 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주무시라.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러너사이는 1979년 심리학자 맨델이 이제 처음에 말한 내용이고요. 말 그대로 러너사이입니다. 예.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 30분 정도나 1시간 정도,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신체적 그게 다르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에 그 러너사이가 옵니다. 근데 그 전에 고통이 옵니다. 예, 힘듭니다, 되게. 예. 앉고 싶고, 말 그대로 안 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의 오는 시기, 본인이 진짜 힘들다 할 사점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 시기가 올 때 2분에서 3분만 견디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달리는 페이스, 고통받는 페이스로 달리지 말고, 페이스를 좀 낮추면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서지 말고. 이겨내다 보면 러너사이가 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근력에 맞게 낮추고, 그 다음에 또 정신적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아, 나 러너사이 맛봤지. 이거 고도니까 참자, 버티자, 버텨보자. 그러다 보면 내가 30분 뛰는 게 40분이 되고 50분이 되고 또 1시간이 되고, 또 1시간 지나서 또 러너사이 지난 다음에 또 고통이 옵니다. 그럼 그것도 또 이겨내고, 그럼 또 다시 러너사이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완주를 하게 되면 그 성과 호르몬, 보상 호르몬 도파민이거든요. 그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그 성취감이 뭐 장난이 아니죠. 그러나 뛰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뛰어본 사람들은 아니까 계속 그렇게 좋아서 뛰게 되는 겁니다. 마라톤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지금도 뭐 겪고 있는 중이지만, 저는 그래도 부상 없이 잘 달리고 있습니다. 욕심을 안 부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아파보고 달렸기 때문에 그 욕심을 안 부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내가 옛날에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하면서 또 무리해서 또 남 보이기 위해서 뭐 나 3분 대 뛰어야지, 4분 대 뛰어야지, 응? 뭐 3시간 안에 들어와야지, 3시간 반 안에 들어와야지, 이런 욕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선수 될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 건강을 계속, 내가 좋아하는 마라톤을 계속 해야 되겠다. 말 그대로 무릎 연골 안 나가게. 그래서 내 근력에 맞게 뛰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달리기를 하고 싶다 이러시면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리하게 달리지 마시고, 처음에는 걷기 하다가 이거 좀 되네 하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지 마시고 좀 빨리 걷다가 이런 식으로 차차차차 늘려가고, 거리도 늘려가고 시간도 늘려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나도 모르게 나 어느 순간 42.19를 달리고 계실 겁니다. 그럼 나중에 또 더 하신 분들은 고비 사막 250km 달리기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충분히. 예. 일단은 저는 금융 강의를 하면서 생활금융을 좀 많이 합니다. 주식을 해라, 아니면 부동산을 해라, 펀드를 해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 공격적 투자는 사실 은행원이나 그 주식 경제 전문가들도 본인들도 손실을 많이 봐요. 안 그러면은 본인이 그 월급쟁이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운칠기 3이라고 운이 7이고 노력이 3인데 그 노력 3을 위해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하는 건데 부동산도 내가 집을 샀는데 2, 3년 후에 딱 오를 것이다. 시장 그 논리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환율 전문가들도 환율이 오를지 안 오를지 시장 돌아가는 거를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외국의 그 정세를 뭐 어느 정도는 알아도 사고 난 뒤에 2, 3년 후에 오를 것이다라는 거를 지금은 알지만 갑자기 코로나라든지 뭐 경제위기 그런 거 오는 거는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전문가들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추측만 하는 거지. 그리고 그때 되면은 또 딴 얘기예요. 온다 했다가 또 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본인이 여러 방면으로 요새는 유튜브나 이런 것도 잘 나오니까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한테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를 한번 수집하고 판단은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같은 경우 생활금융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어카운트 인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사진 캡처해서 보내줄 텐데 어카운트 인포 그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그게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금융기관끼리 이제 주고받는 결제기관이거든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 어플 안에 보면 길을 가다가 현금이 갑자기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CD기가 어디 있는지 현금 기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ATM기 찾기가 있어요. 현금 지급기 찾기가 어플 안에 있거든요. 전 카드 회사의 포인트가 내가 잘 모르잖아요. 어카운트 인포에 들어가면은 전 그 카드 회사의 포인트가 보여요. 그것도 도움이 되고 또 요새 지금 새로 생긴 건데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도 나와 있고 또 그리고 휴먼 계좌 있죠. 휴먼 예금, 휴먼 보험금 조회 가능합니다. 공인화된 어플이니까. 그리고 대출 조회. 요새 뭐 대출 사기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죠? 내가 현재 대출이 전 금융기관에 있는지 여부도 그 안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또 신용정보회사라든지 은행 가서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대출 받으려면 신용정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신용 등급이 옛날에는 등급을 했는데 점수로 바뀌었잖아요. 1에서 뭐 1000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점수 올리는 게 있습니다. 신용점수 올리기. 요새 승진이라든지 이직을 하시게 되면 신용정보회사에서 뭐 올려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것도 뭐 어느 일정 시기 되면 또 올릴 수도 있겠죠. 본인이 빠르게 올리고 싶으시면 그 회사에다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은행에서는 나이스 신용평가 회사하고 한국신용평가기관 그 두 기관의 신용정보를 끌고 와서 자체에서 은행이 이제 심사를 해서 이제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직이라든지 뭐 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확인하고 또 더 쉬운 거는 토스 아시죠? 그 토스 안에 있는 신용점수 올리기가 있습니다. 그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신용관리 차원에서 현금 서비스하고 카드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신용등급 바로 떨어집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도움이 되고 또 카드도 한 카드를 쓰지 마시고 한 두세 군데 카드를 써서 이용 한도를 20% 이내로 분산해서 쓰시면 신용점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도를 꽉 채우면 신용 뭐 카드 회사라든지 은행에서도 봤을 때 이분은 자금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겠죠. 그죠? 신용으로 돈을 많이 이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한도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나콜이라고 있는데 그 두나콜이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데 카드 회사, 정보 회사 뭐 이런 데서 보면 뭐 가입하라고 뭐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잖아요. 그 두나콜 해서 본인 인정해서 본인 전화번호를 이제 입력해 놓으면 수신 거부를 해줍니다. 쓸데없는 전화 횟수가 많이 줄겠죠. 또 은행에서 대출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렇게 권유할 때 그 예금이 사실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실적 때문에 그 상품을 팔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본인들도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꼼꼼히 한번 다른 상품을 한번 좀 제시해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비교해서 금리를 비교해서 판단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중학교 2학년 말 안 듣잖아요. 그죠? 중학교 2학년 강의를 했는데 금융 강의를 했는데 제가 초콜릿하고 이런 걸 한 준비해 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저보고 처음에 하는 얘기가 월급 얼마 받냐고 연봉이 얼마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은행은 돈 많이 받잖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먼저 묻더라고요. 저는 얼렁뚱땅이 조금 넘어가긴 했는데 그 금융의 기초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주식 회사는 어떻고 그러면 그거를 정권을 발행하고 본인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런 부분을 안내하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화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종 화폐, 미국 화폐, 뭐 달러, 엔화, 뭐 이런 거 뭐 유로화
이런 것들을 직접 그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저금을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도움이 된다. 집에 뭐 저금통에 넣어놓으면은 이자가 붙지 않지 않냐. 예를 들어서 집에 뭐 가지고 와서 은행에 예금을 하면 불려서 돈을 준다. 그런 얘기를 또 잘 해줬더니 애들이 반응이 오더라고요.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화폐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2차적으로 안 하던 거를 했는데, 은행에 이제 데리고 와서 금고도 못 들어가잖아요. 금고도 보여주고, 직접 이종화폐도 보여주고, CD기 이제 운영하는 거라든지, 뒤에서 뭐 돈 넣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 하니까 신기해 하더라고요. 미래의 그 꿈나무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래줬을 때, 처음에 이제 할 때는 동아리식으로 30명밖에 안 됐는데, 제 올 때 한 7, 80명이 더 추가해가지고, 현장에 와가지고 또 많이 배워갔을 때 보람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사업 실패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에 와서 경제적으로 일이 어려우신 분들, 이분들을 공감하고 꼭 경제적이 아니더라도 같이 공감해주고,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있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대출에 대해서 전화번호도 안내해드리고, 그다음에 어려우신 분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생계급여 지원, 뭐 주거급여 지원, 교육, 의료, 이 4가지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라에서 하는 임대주택이라든지 교육,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의료,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된다는 거, 그런 것들 좀 안내해 드려주니까 상담사 덕분에 살 것 같다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사실 어려워서 자살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살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개인적인 얘기들을 계속 풀어내실 때 참 보람을 많이 느낀다. 순수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감동했고 감사하더라고요. 뭐 마라톤도 하면서 지금 마인드가 긍정 마인드로 많이 바뀌어서, 뭐 어딜 가면서 뭐 말을 해줄 때 예를 하나 들면은, 일반 소규모 커피 전문점인데 사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가가지고 좋은 아침입니다, 뭐 좋은 하루 되세요 이제 나올 때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 10번 정도 하다가 제가 왜 좋은 하루 되세요 그냥 좀 안내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처음엔 제가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보다는 더 좋은 말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좋은 하루 되세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사장님을 물었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저보고 좋은 하루 되라고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좋은 하루 되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제 스스로. 저도 기분이 좋아요. 남한테 또 선한 영향력을 베푸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장님이 다른 분들한테 좋은 하루 되세요를 말을 하더라고요. 뭐 저한테도 당연히 하고. 그래서 기분 참 좋더라고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뭐든지 꾸준하면 좋잖아요. 근데 환경이 또 안 받쳐줄 때도 있고,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춥다든지 덥다든지 그 핑계거리죠. 말 그대로 핑계거리죠. 그래서 좀 덥거나 좀 춥더라도 자꾸 리마인드를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갔다 와서 씻을 때 그 기분, 나 오늘 운동했지, 그 성취감. 처음에 나갈 때는 무척 힘듭니다. 비가 와도 처음에 좀 찝찝하지만 뛰는 와중에는 오히려 더 신이 납니다. 또 비 올 때는 또 사람들도 없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걸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울 때도 나는 강인해. 그런 자기 자존감,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은 핑계거리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스스로 낼 수 있고, 제가 갔다 왔을 때 샤워를 하고 내 얼굴을 봤을 때 오늘 너 수고했어, 오늘 나가서 멋졌어, 이런 식으로 본인 리마인드를 합니다. 긴 시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천하지만 제가 경험이 있었던 내용들을 다 말씀드렸고, 달리기는 참 좋은 운동입니다. 저는 걷기도 해봤고 아파도 봤고 크게 아파도 봤고, 그래서 본인의 질병이 오기 전에 미리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요새 건강수명이 뭐 100세 시대 하지만 그건 뭐 보험회사에서 상품 팔려고 100세 시대 하는 거지, 건강수명은 64세랍니다. 그러니까 64세 이후에는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래 살아서 살면 뭐합니까?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달리기가 아니더라도 운동을 꼭 하시고, 특히 식습관도 바꾸시고. 왜냐하면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특히 나이 들면 뱃살도 나오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걸 좀 관리하시고,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나 점심에는
대사가 활동이 많으니까 많이 드셔도 괜찮은데 저녁에는 좀 일찍 드시고 야식하지 마시고. 그래서 야식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의지로 꾸준히 하시다 보면 피해 주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면서 가족들한테 잘하고 그렇게 사시면 돈보다도 그게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테크가 아니라 근테크를 하는 게 노후의 자산이다. 저는 노후 자금을 건강에 투자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